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NKTV 논평 시간입니다. 지난 24일에 시작된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오늘로서 마감되는 것 같습니다. 방문 기간에 김정은은 푸틴과 단독회담, 그리고 확대회담, 만찬 포함해서 모두 5시간을 함께 가졌고요. 사실은 끝나고 나서 며칠간 블라디보스토크의 여러 곳을 돌아보기로 했던 당초의 계획을 이유 없이 취소하고 오늘 황황히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김정은은 푸틴을 직접 면대면으로 만나서 우위를 나누고 또 원동 연방구 러시아 간부들과 서로 안면을 터놓은 점은 괄목할 만한 일이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목적으로 그가 거기 갔고 이번 방문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북한과 러시아가 발표한 내용만으로서는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안개 속의 방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빈수레 마냥 요란하기만 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도 보이지 않는 김정은의 방로. 애당초 무슨 일로 그가 푸틴을 만났고 또 푸틴은 왜 김정은을 불러들였을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 언론과 대북 전문가들은 또다시 상투적이며 영혼이 없는 이런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비밀리에 이렇게 직접 만나야 할 어떤 중요한 밀약이 있었을 것은 분명한데, 바로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평양의 고위 소식통과 연계해서 정확한 상황을 밝혀온 저희 NKTV는 이 관련 내부 정보들의 기초에서 언론이 보는 그 시각, 그 분석과는 좀 다른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푸틴을 만난 중요한 목적은 모두 3가지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워터제트 구입과 관련된 것이었고요. 이에 대해서는 지난 20일 방송에서 언급하였습니다. 요약을 한다면 북한이 SLBM을 탑재한 5,000톤급 신형 잠수함을 그 좁은 제주해협을 통과해서 태평양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해협을 지키고 있는 미국의 잠수함 탐지 소냐를 피해야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 소냐에 걸리지 않는 엔진 소음이 제로인 워터제트라고 하는 이 특수한 엔진, 그리고 스텔스 잠수함 표면에 바르는 전파 탐지기에 걸리지 않는 그런 특수 고무 코팅 재료인데, 이것을 푸틴한테서 부르는 대로 죽어서라도 사오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합니다. 김정은은 푸틴에게 정말로 다양한 이유와 근거와 명분을 가지고 그 2가지를 꼭 좀 팔아달라고 아마 간곡히 요청했을 것 같습니다. 푸틴은 과연 뭐 수억이 될지 수십억이 될지 그 돈을 받고 북한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워터제트와 스텔스 잠수함 특수 코팅을 넘겨주었을까요? 근데 이 밀담이 끝나고 나서 연이어서 정상 간의 학대회담이 벌어졌는데요. 이 학대회담을 보면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러시아에서는 많은 경제장관들이 참가하고 또 크렘린 궁전의 전문가들이 참석을 했는데, 북한 쪽에서는 김정은의 2명 딸랑 외교부 라인만이 참석했으니 이게 어떻게 사전 조율이 됐는지, 러시아가 바라는 회담 목표 그리고 김정은이 바라는 러시아에 온 목적이 완전히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생각됩니다. 김정은에게는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장관들이 모여서 하는 그 학대회담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푸틴과 김정은하고 만나서 이 2가지를 이제 수입하겠다는 밀당, 이것이 아마 핵심적 의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말난 김에 이야기한다면 러시아와 북한이 서로 마주 앉아서 경제장관들이 무엇을 토의한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결론 같은 게 없습니다. 옛날 북한과 이 구소련 사이 때에는요, 물물 교환을 위주로 하는 구상무역이 기본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다 경화로 결제돼야 하는 철저한 시장경제거래라 북한이 당장 내밀 경화도 없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자원부원을 판다고 해도 강물을 캐내기 위해서는 과거 중국이 그래 했듯이 러시아가 먼저 강물 캐기 위한 설비와 그리고 기계들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북한이 무산광산, 흑연광산, 그리고 탄광들이 중국과 공동 개발을 시작했지만은 결국은 중국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도 별로 가져간 것이 없죠. 결국은 실익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 몇 해 전에 중국은 대부분 다 걷어치웠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은 결국 김정은은 러시아의 경제협력차, 그리고 또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주는데 러시아가 참석해달라고 간곡하게 설득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드리는 두 번째 방중 목적인데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목적이 바로 러시아에서 최신의 전투기 수-35를 20대를 쌓아오는 흥정을 하러 갔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 종통한 군부의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수-27 전투기의 뒤를 이어서 나온 수-35는 3,600km에 이르는 항속거리와 그리고 고속 기동성, 우수한 근접 이런 전투 성능을 갖춘 현역 러시아 최고의 전투기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작년에 24대씩이나 사갔댔습니다. 러시아의 최신의 전투기 수-35 대당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억 달러를 호가합니다. 북한이 수-35를 사들려고 하는 그 이면에는 남한이 이미 실전 배비한 F-22K 이런 전투기와 그리고 올해 들여온 미국의 F-35K에 대응하기 위한 공중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서 김정일 시기에도 이것은 하나의 수건 과제였던 것입니다.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알지만 러시아 방문에 앞서서 지난 4월 17일 김정은은 느닷없이 1017 항공 및 반항공 부대를 시찰해서 낡을 대로 낡은 미국 29 전투기를 직접 만져도 보고 그 주역기 비행사들과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푸틴도 주고 싶지만은 현재는 줄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돈도 돈이거니와 북한이 테러 지원국이고 또 유엔 안보리 전면적 제재를 받고 있는 김정은에게 쉽게 넘겨준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푸틴을 직접 만나서 톱다운 방식으로 그에게 전통적인 조로 친선 이것도 이제 엄청 강조했고요. 또 김정일 때 싹 사라졌던 소련이 북한이 해방자다 이런 용어까지 거들면서 아주 감정적인 유대감을 자극했습니다. 북한의 고위소식통은 김정은이 바닥이 드러날 대로 드러난 예하 금고 때문에 전투기 값을 전체로 경화로 지불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한 분량 지불하고 나머지는 평안남도 과일군을 포함해서 6개의 군에서 생산하는 그 사과, 이 전량하고 그리고 함경 남북도에서 생산하는 휘토류, 이 전량을 주는 것을 미끼로 해서 수-35 20대를 사들여올 밀당을 했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워터제트와 스텔스 잠수함용 특수 고무 코팅제, 이건 글쎄요 푸틴이 주기 어려울 것 같지만은 아마 전투기는 팔아먹으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죠. 김정은과의 밀담이 끝난 후 푸틴이 직접 밝힌 그 회담 결과에서 어느 정도 그 합의의 정도가 가늠이 조금 갑니다. 푸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안전과 체제를 확실히 보장해 줘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이 말을 있는 그대로 분석해 본다면 결국은 북한의 안보리가 궁지하는 최신의 전투기를 팔아먹기 위한 명분을 쌓는 포석이 아닐까요? 핵을 포기한 북한이 체제를 지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군사력을 확보하도록 허용해야 그들이 의지를 가지고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달라붙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궤변일 것입니다. 낡은 전투기를 가지고 어떻게 자기 영공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고 마음을 놓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러시아의 최신의 전투기도 팔아줘야 그들이 그거라도 가지고 자기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무엇을 양보했다고 핵을 내려놓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논리로 아마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궤변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시 국제사회가 보장하는 체제 보장의 조건이 빈약하거나 아니면 비핵화 이후에 미국이 쳐들어올 것 같아서 핵을 못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핵을 가지고 있는 그 힘, 이 힘을 한번 써봤더니 그 특권이 너무도 달콤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은 핵 보유 야망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김정은의 방로 목적 세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잠깐 빌려주었던 미국과의 중재자 역할, 이것을 해소해서 이제는 러시아에 맡김으로써 미중러의 삼각구도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심드렁해진 트럼프를 압박하기 위한 이런 애교 전략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김정은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친서까지 건네받을 정도로 확실한 미-북 사이 중재자였던 문재인, 이제는 김정은에게서 쓸모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김정은은 문재인을 볼 때 오직 본 자루로밖에 치부되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 슬프고 억울하고 역정이 납니다.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창녀처럼 땡기면 써먹고 볼일 보면 차버리는 그런 존재였던가요? 아무튼 이번에 방로 결과는 별로 시원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워터제트도 사고 전투기 수출 흥정도 잘 되었다면 며칠 나들이를 할 요량이었는데 오늘 일정들을 이유 없이 전격 취소하고 황황히 서울로 가는 것을 보면 절반 혹은 전부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NKTV가 이렇게 언론과 그리고 청와대하고 다른 견해의 뉴스를 한 데 대해서 또 시비질이 많을 것 같습니다.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 정보기관은 자기들은 감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한각 탈북자 단체가 전하는 것이 쪽이 팔릴 것이고, 종북자파 구대기들은 거짓말, 가짜뉴스로 매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저희가 NKTV 자랑을 좀 해야겠습니다. 보란 뜻이요. 지금까지 저희 NKTV가 평양의 고위소식통을 통해서 전한 긴급한 뉴스들은 시간이 지나서 대부분 정확한 사실로서 증명되었습니다. 한 가지 사례로 저희가 3월 초에 처음으로 보도한 국가보위부 고위간부 일행의 탈북도 오늘에 와서 여러 국내 매체들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사실로 드러났고요. 또 지난 3월 5일경에 전했습니다마는 NKTV가 김정은이 하노이 노들이 책임 물어서 크게 4개의 기관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할 것이라는 뉴스도
오늘날 와서 100%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그 뉴스에서 저희는 김여정과 김영철, 그리고 김성혜와 김혁철 포함 외무성의 미북 라인, 그리고 국가 보위성에 강한 문책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신속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훨씬 지난 오늘날 김영철은 통전 부장 자리를 결국은 정금철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고, 김여정은 스크린에서 사라졌고, 김혁철과 김성혜 역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요, 며칠 전 내신들은 일본발 뉴스로서 외무성 간부 수명이 집단적으로 처형됐다고 하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러니 1년에 수조 원이 예산을 쓰는 대북정보기관과 또 국책연구기관들도 알지 못하는 그런 중요한 소식을 어떻게 1년 예산이 빵원인 저희 탈북자 단체가 알 수 있느냐고 빈정대지 말고요. 등에 업힌 세난 아이 말도 들을 게 있다는 우리 선조들이 지혜를 참고 삼아서 탈북자 단체들을 대담하게 믿고 적절한 역할을 맡겨 주시기를 전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뉴스타파라고 하는 언론이 아닌 언론이 저희 NK 지식인연대와 또 NKTV에 대해서 극도의 폄훼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당장 중지할 것을 저희는 경고합니다. 뉴스타파 송아무개라는 이 취재팀이 2013년부터 집요하게 저희들을 파고들었고, 또 작년에는 JTBC까지 나서서 저희들을 국정원이 댓글 부대로 몰아붙이는 바람에 작년 한 해 동안 저는 출국 정지까지 당하면서 고강도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밝혀진 것이 댓글 부대가 아니라고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NKTV가 종북 좌파 구대기들을 성토하는 그런 방송을 힘차게 하자 이것을 매도하기 위해서 작년에 뉴스타파가 만든 그 구린내 나는 영상 조작물, 가짜 뉴스를 팔아 국고금을 챙긴 탈북자 단체라고 하는 가짜 뉴스 동상의 그 메타 파일에다가 NKTV라는 단어를 요즘 넣어가지고 보통 유튜브를 찾는 사람들이 NKTV라고 치면 저희들이 만든 영상보다도 바로 이 종북 좌파들이 저희들을 매도하기 위해서 만든 그 영상이 먼저 뜨도록 이렇게 세상에 못된 짓을 서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왜 구린이 나는 조작물이라고 하는가 하면요, 뉴스타파가 저희가 내보낸 뉴스들이 가짜 뉴스라고 매도했지만은 그 가짜 뉴스의 핵심인 북한이 대남 공격용 슈퍼 무기들, 오늘날 우리들이 면전에 똑똑히 드러났기 때문에 결국은 사실인 것이죠. NKTV는 앞으로도 독보적인 탈북자 대표 채널로서 종북 구대기들이 그 어떠한 험담과 방해, 해방에도 끄떡하지 않고 북한이 진짜 실상과 평화의 막뒤에서 감행되는 김정은의 교활한 술수,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대북 정책의 오류들에 대하여 과감히 우리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전하는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NKTV에 많은 관심을 돌려주시고 또 애청해 주시고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 기회에 진심으로부터의 감사를 드리며 또 지속적인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